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8년차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전 직장에서 만나서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월세와 물가로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연봉이 높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 아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방에서 약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아빠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고 제가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롭기도 하고 체력적으로 힘드니 같이 와서 살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그만두고 엄마 약국과 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게를 같이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원을 두고 운영 중인데 저희가 일을 배워서 나중에는 같이 이끌어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파트와 같은 단지로 전세를 구하였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서 엄마가 전세자금도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엄마 약국 및 가게들은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일을 배우면서 어느 정도는 경제적인 의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6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도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며 항상 즐겁게 일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언제 회사가 없어질지, 경제위기가 오면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등 불안한 요소도 많습니다. 특히나 그 작은 회사의 텃세는 얼마나 심한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 열심히 일하고 고용도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월급도 늘었기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가며 엄마한테 배웠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던 것들은 저희 회사 경험으로 엑셀과 전산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엄마 밑에서 일한 지 1년 6개월쯤 돼서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이사 오면서 엄마한테 도움받았던 전세자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돌려받으려고 보태준 거 아니니까 이 돈을 기반으로 생활을 좀 더 안정을 찾고 아기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아기 생각이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나중에 손주 생기면 이 돈으로 선물도 사주고 용돈 주라고 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돌려주시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도 목돈의 재산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더 모으고 아기가 생기면 우리 집을 사자고는 목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수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인공수정도 시험관도 다 해보았습니다. 결국 살면서 아기가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낳고 안 생긴다면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남편과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알뜰히 쓰고 저축한 덕분에 저의 나름대로는 제법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집을 살까 하였지만 전세도 나쁘지 않으니 저희 명의 편의점을 차리기 위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아기 문제와 편의점 차리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을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왜 포기하냐? 편의점을 뭐 하려 차리느냐? 집은 왜 안 사냐? 등등 그 외에 엄마 마음속에서 마음에 안 들으셨던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년 넘게 인공수정, 시험관까지 여러 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앞으로는 임신에 대한 부담 갖지 않고 지내면서 아기가 생기면 낳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 게다가 엄마 밑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일하면서 우리 편의점도 하나 가지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 거냐? 집을 사든 전세로 살든 우리 부부가 상의하고 고민해서 결정한 것인데 도대체 왜 문제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너의 마음대로 할 거면 앞으로 얘기해 주지도 말고 묻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애도 아니고 이제 둘 다 40대인데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일하는데 오셔서 왜 보고 안 하냐고 뭐라 하시고 어쩌다 문제점을 발견하시면 남의 노후를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뭐라고 하시고 도대체 노인네 노후자금으로 전세보증금 도움을 받았으면 눈치껏 알아서 돌려줘야지 왜 안 주냐고 하시고 예전과 다르게 하나부터 열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들도 지적과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일터에서 고용주와 직원으로 대하시고 밖이나 집에서는 가족으로 대해주셨는데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부하 직원처럼 하대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호칭부터 김서방에서 김 실장으로 집에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말고도 남편이 몇 년 전 처음 산 중고차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들이 와서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차도 많이 부서지고 남편도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 킬로 수도 25만 킬로가 넘어가니 새 차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장모 가게에서 일하는 것들이 겉멋만 들어서 새 차로 바꾼다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도 처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분명 저희 엄마 도움이 컸고 너무 감사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외동딸이고 손주에 대한 기대가 크셨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수위가 지나쳐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제 엄마인 저도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남편은 오죽하겠습니까? 몇 번이고 엄마와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였지만 엄마는 변한 거 없다고 부인하셨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안 줘도 된다며 엄마가 다시 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런 기억은 없고 언제 갚을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돌려드렸더니 그동안의 이자는 안 주냐고 물으셨습니다. 은행 대출이자 맞춰서 드렸더니 고작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건 은행 이자 기준이고 엄마가 생각한 이자 기준이 아니라며 추가금을 요구하셔서 그만큼 더 드렸습니다. 저희 편의점 오픈할 때는 와서 보시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심지어 엄마 가게에서 저희 부부는 주로 일하고 한가한 시간에 알바가 오면 저희 가게에 가서 저희 알바를 보내고 저희 부부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가게 알바들이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하면서 트집을 잡고 괴롭히니 알바들이 다 그만두었고 저희가 저희 가게를 못 가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바도 집에 못 가고 추가 근무를 하거나 편의점인데 낮에 문을 닫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편의점 할 준비도 안 된 것들이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참다 더 이상 엄마 가게에서 일을 못하겠다며 다른 직원 구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직원이 오거나 안 구해지더라도 2달만 더 일하고 그만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마 남편에게 참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도 저희 엄마를 고용주 외에 장모님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저희 엄마는 힘든 것들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배신을 했다며 사위로 생각 안 한다고 하십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